안녕하세요. 조직순종 역량강화팀 양준호 교육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장 FP 과정 보장분석 실전 가이드북 해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보장의 정석 1권과 2권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번에 DB 분석과 더불어서 실전 사례 분석, 주요 특약 해설을 묶어서 제공되는 보장의 정석 3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 사례로 배우는 보장 분석 시간입니다. 총 6가족의 상품 제안 전후의 보장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보장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해야지 잘 작성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4월에 보장 분석 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보장 분석 종합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는데요. 개편 주요 내용은 좀 더 작성을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략화되고 명확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보장 분석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가입 현황과 보장 진단, 그리고 상품 제안 전후의 비교,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서요. 과거보다는 한편 간략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보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하는 보고서 출력 화면입니다. 출력 목록 선택에 있어서도요, 한결 간편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 중에서요,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보고서 형태가 요약 보고서, 상세 보고서, 초상세 보고서 3가지 종류로 제공되었다면 이번에 극상세 보고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극상세 보고서는 FP님들이 고객님들과 상담할 때 사용하기보다는요, 처음 고객님의 보장 분석을 했을 때 내가 이 보장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살펴볼 때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보고서 표지 형태도요, 상품 제안서와 마찬가지로 4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보장 분석 보고서를 한번 실습으로 실행해 보시면서 살펴보실 것들을 당부드리고요. 다시 사례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분석을 하기 전에 저희가 보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꼭 기억하고 활용해야 될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장 분석 급부 항목을 개선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88종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고서 유형에 따라서 요약 보고서는 18개 항목, 상세 보고서는 36개 항목, 초상세 보고서는 54개 항목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신설된 극상세 보고서는 72항목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보고서 유형별로 회사 기준 급부 항목이 기본 제공되지만요, 우리가 보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의 보장 준비 정도와 내가 추가 제안할 보장 내용에 따라서 급부 항목 조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점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고객군별로 필요 금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객군별로 회사 기준 필요 보장 금액이 기본 제공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준비 정도와 내가 추가 제안할 보장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 더해서요, 고객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반드시 필요 금액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 분석 보고서는 내가 상품 제안을 했다라면 상품 제안의 효용성을 느끼게 하고요, 이후에 추가 여력이 발생을 했을 때 부족한 보장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향후에 상품 판매의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부 항목과 필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보장 분석 보고서 작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보장 분석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과거의 질병별 분석 항목이요, 보장 항목별 분석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암심내, LTC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다라면은요, 이제 전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가족생활 보장, 그리고 큰 병 보장, 의료비 보장에 대해서요, 상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급부 항목입니다. 총 88종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88종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에 88항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자, 우선 짙은 파란색으로 기록한 것이 요약보고서 18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세보고서는 18항목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옅은 하늘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상세 보고서는요, 이렇게 옅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번에 신설된 극상세 보고서는 옅은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먼저 특히 요약 보고서와 상세 보고서 항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는데요. 88항목이나 있다 보니까 한눈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항목들을 크게 세 가지 보장군으로 구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가족생활 보장 항목입니다. 가족생활 보장 항목은 크게 사망과 장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큰병 보장 항목인데요. 큰병 보장 항목은 이렇게 진단과 치료비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건강생활 보장, 의료비 보장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술, 입원, 통원, 실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크게 먼저 분류를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회사기준 요약보고서 항목을 보시고 기초적으로 나만의 18개 항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상세 항목까지 나만의 항목을 먼저 한번 설정해 놓으신다라면 이후 보고서 작성 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백지에 항목들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선 나라면 88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18개 항목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상세 항목은 최대 36항목까지지만요. 또 항목 수가 너무 많아졌을 때 고객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 항목 18개에 12개 정도를 추가해서요. 상세 항목을 표기를 해보시는데 상세 항목은 이렇게 세모 표시로 표기를 해보시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내가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한번 실습해 보실 것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항목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시스템 내에서는요. 보장분석 보고서를 출력하시면 3페이지에 유의사항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각 항목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을 말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장애 100%는 질병장애 후유율 100%를 의미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장애를 급수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05년 4월 이전에는 100%가 1급 기준입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족생활 보장 항목에 대한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큰병 보장 진단비 항목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중대한 암에는 재진단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 진단이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의미합니다 등의 보장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건강생활 의료비 보장 항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술 항목 중 일종 수술 보장 항목은 일반 질병의 수술 최저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각 보장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유의사항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장분석 보고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을 한번 쭉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필요 보장금액 산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고객군을요,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17개 고객군으로 나뉘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라이프 스테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회사에 계약이 없는 고객군들은요, 유망 고객으로 모두 분리하여서요, 동일한 필요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15세 미만과 그 이상 두 가지로 나뉘었고요. 이제 성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남녀 필요 금액이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성인 중에서 35세 미만을 초기 성인기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45세 미만의 미혼 고객, 그리고 45세 이상의 미혼 고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결혼한 고객은 무자녀 고객, 그리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요, 초등 자녀기, 중고등 자녀기, 성인 자녀기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니까 라이프 스테이지가 총 17개가 되는데요. 이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실질적인 필요 금액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하는 고객님들의 경제 상황은 같은 고객군이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필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객님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때로는 고객님의 보장 준비 전도, 그리고 내가 제안할 상품 내용에 따라서 필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질병별 분석 대신에요, 보장 항목별 분석이 신설되었는데요. 보장 항목별 분석은 가족생활 보장, 사망과 장애, 그리고 큰 병 보장, 진단과 치료인데요. 이렇게 큰 병 보장에는 암, 뇌, 심장, 치매, 간병 등 기존의 질병 유형 분석 4대 질병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재해와 더불어서 건강생활보장, 의료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색으로 인해서 색으로 구별을 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부족한지, 아니면 전혀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보기 쉽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보장 항목별 분석에는 이렇게 각 항목에 맞는 통계들을 넣어놨기 때문에요, 이 통계를 기초로 고객님들께 설명하면은 보다 효과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분석을 할 때에는 나만의 급부 항목을 설정하고 고객님 상황에 맞게요, 또 고객님 상황에 맞게 필요 금액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장 항목별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께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현재 보장 분석 보고서는 4가지 보장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공하는 것은요, 세대 분석과 상품별 분석인데요. 가족 단위 분석을 활용하실 때에는 세대 분석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보장 분석 보고서를 활용한다면 상품별 분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님들은 이렇게 숫자로 보는 수치보다는요,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보장의 밸런스 방사형 그래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부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해서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방사형 그래프인데요. 결국 보장 분석 보고서를 잘 작성했다라는 것은 이 방사형 그래프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 분석에서도 주로 이 방사형 그래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장 준비를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7대 질병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체 부위별 분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보장 항목별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께 보장 분석을 설명할 때는요,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스템이 개편되면서요, 과거 전체 개인 상품별로요, 좀 페이지 수가 많았던 분석이요, 아주 간단하게 세대 분석과 상품별 분석으로 구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대 분석은 가족 단위 분석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1:1 개인 보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상품별 분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 보장 분석 보고서를 보여드릴 때 너무 많은 분량의 보고서는 오히려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출력 단계에서 만약에 1:1 보장 분석을
실시하셨다면 세대 분석은 출력하지 마시고 상품별 분석만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요, 방사형 그래프인데요. 방사형 그래프는요, 필요 금액 대비 준비 금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예로 들어서 일반 사망의 필요 금액이 1억인데요. 준비 금액이 2억이라면 200%가 되겠지만 최대 100%로 환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필요 금액이 1억인데요. 준비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40%가 준비된 것이니까요. 이렇게 두 번째 방사형의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방사형 그래프인데요. 이 방사형 그래프를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것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요, 어느 곳이 준비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시각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체 부위별 분석인데요. 자, 예로 들어서 고객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수많은 질병 중에서 한 가지 질병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어떤 질병을 보장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객님은 사망 원인 1인 세포의 문제 암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 질병을 추가하신다면 어떤 질병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요, 고혈압으로부터 출발하는 심혈관 뇌혈관 질환, 우리가 묶어서 순환계통 질환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혈관 관련 질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 혈관 관련 질환을 포함해서 3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이제 오래 사는 만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LTC의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묶어서 4대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대사증후군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몸의 장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로 신장, 폐, 간 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3대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면 7대 질환이 우리가 보장 준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질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강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 이 7대 질병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건강보험 또는 건강종신보험을 판매하실 때에는요, 신체 부위별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은 보장 항목별 분석입니다. 보장 항목별 분석은 기본적으로 필요 금액과 준비 금액,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부족한가, 보장이 전혀 없는가를 색으로 시각적으로 표시를 쉽게 해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활용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고객님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지 구분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생활 항목, 사망과 장애를 포함하는 항목이 첫 번째 보장군이고요. 두 번째는 큰 병 보장 항목. 큰 병 보장에는요, 진단과 치료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큰 병이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치매간병, 그리고 재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의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술, 입통원, 실손 등이 의료비 항목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보장군으로 먼저 나누어서 차근차근 이 항목별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장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